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40알이라고 하나요? 전 그게 심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고작 앞에 숫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30대 끝줄에 큰 고비가 있었거든요. 믿었던 남편 때문에요. 저는 성격이 한 길만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맺은 인연은 웬만하면 끝까지 단단히 붙잡고 가는 편이에요. 친구 사이도 그런데 가족은 오죽할까요? 전 결혼도 첫사랑이랑 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연애도 곧잘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재보기도 하는데 제 천성이 그런 걸 잘 못했어요. 아빠의 영향도 큰 편이었죠. 저희 아빠는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제가 첫사랑이랑 결혼한 이유도 아빠의 그런 모습을 잘한 게 컸어요. 아빤 젊은 시절 방황하시다가 군대 다녀와 세 사람이 된 케이스예요. 아빠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두 분 다 재혼하시고 아빠를 나 몰라라 했대요. 그때 큰 상처를 받은 아빠는 나쁜 길로 잠시 빠졌지만 군대에서 선임을 잘 만났다고 했죠. 제대로 그분이 운영하시는 정육점에서 일을 배우셨고 나중에 따로 아빠가 가게도 차렸어요. 어엿한 사장님이 된 후에 저희 엄마를 만나 외동딸인 저를 낳으신 거였어요. 저희 아빠는 완전 의리파였어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세상이지만 그런 사람만 있으면 쓰겠냐고 자빠라도 의리를 지키며 살겠다고 늘 말씀하셨죠. 아빤 정육점에 오는 손님도 그렇게 됐어요. 속이는 거 하나 없이 늘 정직하게요. 일하셨죠. 그래도 장사는 엄청 잘 됐고 나중엔 정육점이 있던 건물을 사셨어요. 말하자면 건물주가 되신 거였죠. 우리 가족은 꼭대기 층을 넓게 터서 거기에 살았어요. 전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렇지만 딱 하나 안 닮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솔직히 외모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닮았으면 했어요. 아버지는 딱 씨름 장사 스타일로 생기셨거든요. 그런데 좀 클수록 아버지 판박이었어요. 얼굴도 체형도요 가녀리고 보호보는 일으키는 스타일로 꾸미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안 됐죠. 그래도 아빠는 늘 저한테 귀엽다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우리 유족 이만큼 귀여운 딸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또 우리 유정이 성격이 좋잖아. 성격 미인이 어디 그리 흔한 줄 알아? 넌 보물 같은 녀석이야. 아빠 말 잊지 마라. 아빠는 딸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아이 난 귀엽게 보다 예쁘고 싶다고 하지만 아빠 덕분에 자존감은 높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저도 모르게 아빠 같은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아빠처럼 멋있는 남자는 보기 힘들었죠. 더 웃긴 건 아빠와 정반대의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였어요. 20세 되던 해에 정육점 위층에 이삿짐이 들어왔어요. 그때 전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를 나와 바로 취직했거든요. 공부에는 별로 소질이 없던 저였습니다. 일찌감치 회사 다니면서 사회생활 했죠. 아빠, 2층에 사람 들어와. 응, 근처 대학생이야.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대. 오묘가며 마주치면 인사도 나누고 그래라. 이웃 간에 모른 척하지 말고 그리고 며칠 후 그 남자를 보게 됐어요. 회사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올라오는 복학생이랑 마주쳤어요. 그 남자는 키만 껑충하게 컸지 삐쩍한 마르고 까칠한 인상이었죠. 어색하게 목례라도 하려는데 전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아이 복학생이 제 앞에서 쓰러진 거였습니다. 아빠, 엄마, 2층 남자 쓰러졌어요. 빨리 나와봐. 빨리요. 제 비명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달려나왔고 복학생은 아빠 등에 엎혀 들어갔어요. 부모님께서 그 남자 얼굴에 물을 뿌리고 손발을 주무르니까 겨우 깨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휴, 얼마나 사정이 안 좋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영양실조에 걸려 영양실조? 혹시 아침에 쓰러진 2층 남자가 영양실조라는 거야? 그래, 나도 못 믿겠더라. 잘 못 먹고
공부에 과해 너무 진을 빼서 쓰러진 거였어네. 아빠도 충격받았는지 앞으로 2층 학생한테 신경 좀 써주라고 하더구나. 어떻게 신경을 써 밥이라도 차려주라는 거야? 응. 그 총각 회복할 때까지 고기랑 곰국 잘 챙겨주라고 하시더라. 정육점 주인 집에 제대로 사는 학생이 영양실증 걸렸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아휴, 아빠조차 우리가 방을 세줬지 식당을 차렸나 엄마도 그러고 싶다. 그 학생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당분간은 내 아빠 말대로 신경 좀 쓰려고 그렇게 하라. 그 뒤 2층 복학생은 우리 부모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됐죠. 반찬을 하고 고기를 구워도 항상 2층 그 남자 것까지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고 재료를 아끼지 않아서 늘 밥상이 푸짐했어요. 그리고 복학생은 몰라보게 건강해졌죠. 그 2층 남자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어요. 아버지는 아프시고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시는데 굶지만 않을 정도라고 했죠. 어려운 집에서 공부를 잘해 혼자 힘으로 서울로 상경한 케이스였어요.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용돈이나 생활비는 직접 벌어야 해서 과외를 보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당연히 먹을 것도 부실했겠죠. 꼬챙이처럼 말랐던 그 남자는 우리 부모님의 정성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어요. 때때 말랐을 땐 볼품없더니 살 좀 찌우고 다니니까 볼만하더라고요. 그 남자 외모가 출중해지니까 어째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엄마 대신 반찬도 갖다 주고 하다가 말을 적게 됐고 결국 연애라는 걸 하게 됐어요. 첫사랑의 첫 남자였어요. 매 순간 짜릿했고 너무 행복했죠. 데이트는 부모님 몰래 그 사람 방에서 했어요. 성빈 씨도 통 연애란 걸 모르다가 저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우린 모든 첫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오빠, 우리 사귀는 거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학원도 다녀야 하고 자리 잡으려면 오래 걸릴 텐데 괜찮겠어? 나 교수 되고 싶어 하는 거 알잖아. 뭐가 문제야? 결혼하고 계속 준비하면 되지. 그건 내 생각이고 부모님은 너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하실걸. 좀 더 있다가 말씀드리자. 나 대학원이라도 붙으면 그럼 오빠 대학원 합격하면 알리는 거다. 성빈 오빠 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의 대학원은 사실 꿈도 못 꾸던 형편이었죠. 그런데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오빠네 형편빤히 다 아는데 자존심 세울 거 없다고요. 부모님도 아시면 아마 지원해 주실 거라고 했더니 처음엔 오빠가 막 화를 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서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고 우린 사랑하게 됐으니 별 수 있나요? 저도 오빠 뒷바라지 할 마음이 있었고요. 결국 성빈 오빤 대학원에 합격했고 그날로 부모님께 저희 연애 중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아빤 저희가 사귀는 걸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 엄마는 반대하셨죠. 유정아, 너 아빠 같은 사람 만난다며 정빈 학생은 아빠랑 총판대 아니냐? 가방끈도 지나치게 길고 적당히 남자다운 남자 만나 골라서 결혼해. 너무 똑똑한 남자 피곤하다. 게다가 시집에 너무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 이거사 무슨 소리야? 엄마 언제는 또 가방끈 긴 남자 만나서 교양 있게 살라며. 아,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나 성빈 오빠랑 결혼할래. 우리 그러기로 했어. 허락해 주세요. 네, 아빠는 제 결정에 찬성해 주셨어요. 그래, 아 결혼도 의리지. 처음 사귄 애인이랑 끝까지 가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역시 아빠 딸이야. 아, 여보, 유정이 응원해 줍시다. 성빈이 여태 아들 같은 마음으로 밥해주고 하지 않았어. 사위로 맞아들여서.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자고. 당신은 유정이 정도면 더 괜찮은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있다고요. 우리 재산도 있을 만큼 있고 더 좋은 혼자를 골라서 보낼 수도 있는데 인생 한 번뿐인 결혼해. 의리는 무슨 의리, 유정아. 다시 생각해봐.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그러나 엄마는 저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죠.
아빠까지 저에 응원해 주셔서 2대1로 엄마를 이겼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엄마는 확실한 지원군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고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댁에서 받은 건 10원짜리 하나 없었습니다. 성빈 씨 집 정말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싫지는 않았어요. 가난은 성빈 씨 잘못이 아니니까요. 결혼 후 성빈 씨 정교수 되기까지 뒷바라지를 저희 집에서 다 했어요. 일단 대학원생이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생활비 벌고 부모님께 식재료며 반찬 준비 다 해주셨죠. 아이 낳고 육아도 도움 많이 받았죠. 사랑해선 결혼이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을 만했어요. 성빈 씨도 고마워했고요. 나중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노점상을 하시던 어머님께서 관절에 무리가 와서 그만두시게 됐거든요. 치료하느라 살림은 손도 못 대셨죠. 그래서 각종 김치나 반찬은 친정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남편은 처가덕을 톡톡히 보면서 대학 강사를 거쳐 결국 전 교수로 임용이 되었어요. 정 교수 임용이 확정되던 날 식구들 모두가 뛸 듯이 기뻐했죠. 아빠는 정육점에 현수막까지 다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질 정도였어요. 남편이 교수님이 된 건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인 저희 집에 오셔서 수술에 재활치료까지 받으셔서 거동이 자유로워지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성빈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교수가 된 뒤부터 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어쩐 일인지 저한테 차갑게 구셨어요. 제가 사라드린 옷도 전에는 좋아하셨는데 색이 안 받는다, 실밥이 지저분하다 이러시면서 자꾸 퇴짜를 놓으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살건건 절로 내시고 대놓고 못마땅해 하셨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친구분과 나누는 얘기에 제가 등장하더라고요. 안면 오늘이 있잖아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지가 가방끈이 길어 왜? 뭐가 특출나. 내 아들 성빈이는 교수님들과 며느리만 보면 한숨이 푹푹 나와. 아마 손주들도 내 아들 닮아야 공부를 잘하지 싶어. 한마디로 며느리랑 내 아들이랑 수준 차이 나서 하는지 보면 열불 터진다니까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태어나서부터 교수님이 사람 있나요? 다 벌거숭이로 태어나 직업 걷고 하는 건데 시부모님은 마치 남편이 처음부터 교수님이었던 것처럼 또 집안이 대대로 학자 집안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가난한 집 아들이랑 결혼해 교수 임용까지 뒷바라지한 제 공은 아예 처지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당연한 일에 고마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친구분한테 하더라고요.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전 입맛도 달아났어요. 배신감의 생병을 알게 됐죠. 그 뒤로도 어머님의 막말 퍼레이드는 계속됐어요. 저보고 품위 있게 하고 다녀라. 너는 주책맞게 목소리가 그렇게 크냐? 4년제 대학 다시 나올 생각 없냐? 애들 공부는 내가 가르치지 말아라 우 별소리를 다 하셨습니다. 외동아들 영양실조까지 걸리게 했던 집안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품위 운운하시는 게 너무 코미디가 탔죠. 몇 번 그러다 마시겠지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돈은 지났어요. 게다가 남편까지. 이젠 젊으시더라고요. 은근히 남편의 동료 교수 와이프들과 저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학교에 교수님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보고 들은 걸 집에 와서 한탄조로 쏟아내곤 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둘이 쿵짝이 얼마나 잘 맞는지 기도 안 쳤습니다. 애비 늦게 들어오면 술 냄새 하나 안 풍기는구나. 역시. 교수님들 모임이라 술을 많이 안 마시지. 이에 어머니 사실 기본 모임 부부 동반이었는데 저만 갔어요. 아니 왜 어머님은 난데없이 절구더니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였어요. 에휴, 그런 자리 애비 혼자 가는 게 차라리 낫겠지. 애미는 이해가 간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물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제가 가면 뭐 큰일이라도 나나요?
그러자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그런 자리 가자고 하며 당신 기분이야 좋겠지 아. 근데 앉아서 얘기 듣고 있으면 좀 힘들 거야. 얼마나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줄 알아? 동료 교수들 아내들도 모두 전문직이라고. 그런 사람들 틈에서 당신 기나 펼 수 있겠어? 보면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정말 맞나 봐. 어떻게 와이프들도 그렇게 직업이 좋을 수 있지? 학벌도 죄다 명문대 졸업이고 아휴, 진짜 부럽다니까. 저를 무시하는 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왜 그래? 나도 직장 생활 10년 넘게 한 사람이야. 전문직 여자들이랑 말이 안 통할 거라고 천만에. 내 친구 선미도 정신과 의사고, 변호사 하는 애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 맞는 친구도 있는데, 왜 내가 얘기를 못해? 당신, 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럴 수 있어?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애미야, 아니네. 친구들이 변호사고 의사지. 내가 그 직업을 가진 건 아니지 않니? 애비,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부부들 다 직업이 좋으면 얼마나 자랑스럽냐? 어딜 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서로 도움될 거 아니냐? 결국은 가방끈 짧고 무식한 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였어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사실 남편까지 저에 무시할 줄 몰랐어요. 처음 시어머니의 막말이 시작됐을 때 남편은 어머니, 왜 그러시느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말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졌어요. 같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도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같았죠. 전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가난하다고 돈 못 번다고 무시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경제적 지원한 걸 생색낸 적도 없고요. 수고했다, 잘했다 늘 칭찬만 하고 교수 임용된 건 남편의 노력이 전부인 것처럼 대해줬죠. 그건 남편에 대한 저의 가족의 예의였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고, 즉, 좋았어요. 사실, 였다고, 새 집에, 함께, 그런데, 돼서 을이었어요. 그러나 교수 임용 후, 제게 보인 어머니의 태도와 남편의 태도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속만 푹푹 썩었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이혼을 운운할 순 없고, 일단은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집을 좀 더 넓혀가려고 저희는 이사를 했어요. 친정 부모님 건물과 멀지 않은 곳에 신축 아파트를 매매했죠. 넓은 평수였고 브랜드 아파트라 무척 세련되고 좋았어요. 사실 그 아파트 마련하는데도 친정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친정 아빠 사회교수 됐다고 새 자동차까지 선물해 주셨죠. 물론 새집에 시어머니도 함께 갔어요. 그런데 이사 간 지 며칠 안 돼서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김새가 이상하긴 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도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친구분과 또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인 현관문 열고 닫는 소리를 잘못 들으셔서 자주 실수를 하셨죠. 그날도 제가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방문을 열어놓고 친구와 통화를 하시는 걸 써요. 아, 그래. 내일이야. 내일 아우 눈치 없는 며느리는 어떻게 내보내지. 한 대 5시간이면 최찬단 말이야. 아이 성빈이가 나한테만 얘기를 하더라니까 집들이를 해야겠다고. 모임에서도 자기만 집주대를 안 했다는 거야? 이번에 이사도 했으니 초대로 하고 싶다는데 기도 생각이 있으니 며느리네 세우기 싫겠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절 빼놓고 두 모자가 집들이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막말은 계속 이어나갔죠. 성빈이도 얼마나 골머리를 썼겠어요. 마누라라고 있는 게 무식해. 빠져서 당장 새 장가를 들 수도 없고 말이야 새 아파트랑 자가 물론 처가에서 줬지. 차도 새 걸로 뽑아주고. 그게 다 내 아들이 잘 낯서서 준 거지? 꼭 고마워해야 하나? 그 집이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사위를 보겠어. 난 아파트고 자동차고 고맙지도 않아. 당연한 거 없지? 글쎄, 이게 아파트도 공동명의라니까 해주려면 아들 걸로 해주지.
아이 야박하기 짝이 없어. 그릇이 요만하다니까. 암튼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일부러 쿵쿵 내면서 어머님 방으로 쳐들어갔고 소개했던 말을 다 쏟아냈어요. 때마침 남편도 집에 왔길래 길길이 날뛰었죠.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솔직히 이 사람 교수 된 거, 우리 친정돈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왜 제게 그렇게 말하고 저를 무시하죠? 가방끈이 짧다, 무식하게 생겼다고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님께서는 잘못 들은 거라고 막 둘러대셨고 남편도 말렸지만 눈 돌아간 저는 수그러들었던 말들을 다 쏟아냈어요. 우리 부모님, 저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알면 정말 화가 나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람을 차별하나요? 제 부모님이랑 저랑 다른 사람을 돈 없다고 하니 혹시 지금 그 사람이 교수가 됐을지도 몰라요. 영양실조로 죽을 뻔한 사람도 우리 부모님이 살려냈어요. 전 부모님의 소중한 외동딸인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정말 어디 가서도 이렇게 대접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서러워서 보네요. 제가 난리를 치니까 시어머니랑 남편이 놀란 눈치였어요. 시어머니가 막 당황해서요. 둘러대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왜 오해를 하고 그러냐? 아, 내일이 사돈 생신이잖니? 그래서 너 편하게 친정 갔다 오라고 얘기를 안 한 거다. 아, 괜히 신경 쓸까 봐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였죠. 헛웃음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친정 엄마 생신을 그렇게 챙겼다고 그러는지 기도 안 찰노르셨죠. 시어머니는 한편으로는 뻔뻔스러운 분이기도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 제가 뭘 해드릴 때마다 곱지 않은 눈으로 보셨거든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어머님만의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아, 당신은 애들 데리고 편하게 처갓집 갔다 와. 당신 신경 쓸까 봐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지. 아, 왜 그렇게 사람이 꼬였어 이러는 거였죠? 전 더 열이 받았어요. 안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아주 남편의 제대로 잡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공부한다는 핑계로 친정 부모님 생신을 먼저 챙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웃긴 게 그게 버릇이 되었는지 교수 임용이 되고서도 처갓집에 잘하는 모습 보이는 게 어색한가 봐요. 어색하더라도 노력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게 어렵나요? 내내 뻣뻣하게 구는 게 그동안 보기 싫었던 적이 많았어요. 밖에서 시어머니가 귀 쫑긋 세우시는 거 뻔히 알고 있었지만 전 할 말 다 했어요. 배에 망떡이라는 거 당신 두고 하는 말 같아. 못 먹어서 쓰러졌던 거 당신 생생하게 기억하실 우리 부모님이 당신 외면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대학원 결혼 교수이며 그거 다 당신 혼자 힘으로 한 거야? 왜 나 무시해? 나를 무시하는 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 당신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요? 오해 좀 하지 마. 화 가라앉히고 나랑 차분하게 대화하자고. 기가 막혀서 화낼 일에 화내는 건 무식한 거야? 당신, 그 눈빛 뭔데? 나한테 사과 제대로 안 하면 나 절대로 가만 안 있어. 교수 임용되면 그날부터 목에 깁스하고 다니는 거니? 온 세상 천재 교수, 당신 하나야. 왜 나 무시해? 당신이 뭔데 난 무시하고. 부부동과 모임에 데려가기 창피하다는 둥 왜 그딴 소리 하는 건데? 아, 미안해. 서운했다면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난 이번에 우리 집 좋은 데로 이사도 했고. 내가 그 모임에서 신입이라 이번에 다 불러서 간단하게 술이나 한잔하려고 했던 거야. 아, 왜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데? 진정해. 유정아, 솔직히 말하지. 그래, 그 잘났다는 것? 와이프들 사이에 내가 있는 게 쪽팔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냐고. 당신 잊었어. 나 내 친구들한테 당신 소개하는 거 하나도 안 창피했어. 다해진 코트에 신발도 낡아 빠진 거 신고 나와도 난 친구들 앞에서 당당했다고. 그때였어요.
밖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죠. 아이, 솔직히 우리 성빈이가 너네 놓기 쪽팔리지 안 쪽팔리겠냐 생각을 해봐라.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아니, 너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성빈이 앞에서 좀 팔려 아들한테 제대로 도움도 못 주고 제대로 못 키워줘서. 응, 내가 대학이라도 나오고 직업이라도 빵빵하면 우리 아들한테 떳떳하겠지? 근데 너나 나나 그게 아니잖아. 왜 주제를 모르고 내 아들을 탓해? 그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아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끝까지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구나, 나와. 친정 부모님의 노력은 당연한 거였구나.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에 더 화내기도 싫어지더라고요. 전 싸늘하게 이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둘 분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두 사람과 더 상대하기 싫어서 전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 저녁에 어린애들을 데리고 갈 때 라고는 친정밖에 없더라고요. 엄마가 절 반기는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전 그동안 숨겼던 이야기들을 엄마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아빠는 알면 더 큰 난리가 벌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엄마한테만 얘기를 했죠. 엄마는 얘기를 듣는 내내 입을 못 다무셨어요.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럽냐고 엄마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화를 내셨죠. 그리고 제가 몰랐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며칠 전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전마가 잘하는 음식들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도 좋고 손이 크셔서 잔치 음식도 평소에 잘해주시거든요. 평소 상다리 부러지게 먹는 편이기도 하고요. 엄마는 사위 부탁이야 알았다고 선선히 대답을 했고 1시간 전에 다 해서 그 음식들을 집에 주고 왔다는 거였어요. 그게 몰래 집들이 하려고 수작을 부린 거예요. 네, 어쩐지 평소보다 양을 더 많이 해달라는 게 이상하긴 하더라. 난 최서방이 먹성이 좋아졌나 했지? 괘씸하네. 어쩌면 머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니? 넌 쏙 빼놓고 집들이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진짜 이 사람들을 그냥 파면 팔수록 정말 괘씸한 노릇이었어요. 내일이 장모님 생신인 거 뻔히 알면서 장모 대접할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요. 네, 왔어요. 그곳을 걸어 들어갈까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뒤에서 따라와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다들 놀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웃음이 터졌고 분위기는 환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함께한 순간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함께한 순간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함께한 순간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함께한 순간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쳤어요. 저 왔어요. 웬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후다닥 달려나왔고 남편도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가 저희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에 놀라서 웅성거렸죠. 당황한 남편과 시어머니인 절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시더라고요. 당당한 제 모습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구신데? 그래, 우리 모임에 내가 모르는 회원이 있었나? 남편이 우물쭈물하고 있자 시어머니가 나섰죠. 어서 음식들 맛있게 들어요. 이 사람은 우리 집 가사도우미예요. 아마 시간 맞춰서 잘 오셨네. 박 여사, 음식 좀 터내가야 되니까 나 좀 따라와요. 이러면서 눈을 찡그린 채 있죠. 시어머니, 제 팔을 잡아 다용도실로 끌고 가는 거였어요. 기도 안 쳤죠.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나를 꾸짖더라고요. 넌 내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어제 그렇게 말했건데 못 알아들었니? 내가 하는 말이 우스워. 너 같은 건 가방끈 짧고 못 배운 거랑 마찬가지니까. 우리 최 교사가 하는 일에 나서지 말자고 했잖아. 너는 나이나 먹여서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제가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제 입을 틀어막았죠.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을 내가 아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놓고 다용도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거실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소리쳤죠. 시어머니, 당황해서 입이 쩍 벌어지셨어요. 하다가 외면을 이래 가사도우미라고 하세요? 그럴 거면 애초부터 잘난 며느리 보시지 그러셨어요. 혜린 아빠 정교수 될 때까지 돈 벌어서 뒷바라지는 사람 누군데요? 저한테 단물 다 떨어지니까 이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아들도 너무하고요. 저 사람 제 남편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다용도실 문을 닫으려고 안간힘을 쓰셨지만 이미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철을 막을 순 없었어요. 아니 박 여사, 왜 이래?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 왜 여기서 풀고 그래? 어머니, 연극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저 어머니, 며느리고 최성빈 교수 아내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네, 저 이번 일 안 참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최성빈 교수가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다. 정교수 될 때까지 뒷바라지 않은 아내를 무시하고 거짓말하는 못된 사람이라고 다 까발릴 거라고요. 아니, 박 여사 돌았어. 왜 이래? 일도 가지러 왔으면 일만 하고 가면 될 것이지. 우울증 약을 먹는다더니 병도 진 거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게 절 가사도우미라고 하면서 끝끝내 제 존재를 숨기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좋은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죠. 거실로 나가면서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배은망덕한 최성빈 교수, 나와 내가 쪽팔려 창피해. 우리 집안 단물 다 빼먹고 교수 됐으면서 감히 나랑 우리 집안을 무시해. 최성빈, 당장 일어나. 그러고도 당신이 교수야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전거실로 나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고 여기 모인 분들, 제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복학생 때 영양실조로 쓰러진 일부터 다 얘기했어요. 사람들 표정이 다 일그러지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주저앉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최 교수 옆에 계신 분은 누군데요? 하우 와이프라고 하던데요. 뭐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대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앉혀놓은 거였죠. 속에서 천불이 쏟더라고요. 하다 불륜까지 하냐고 바람까지 났냐고 몰아세우려는데 남편이란 인간이 급하게 변명을 했죠. 여보, 아니야 바람 아니야? 아, 이분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야? 역할 대행업체에서 불렀어. 하루 알바하러 온 거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조강지처 창피하다고 부부동관 모임에도 안 데려가는 인간이 뭔 짓을 못해? 남편은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져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죠.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당황하면서 자기는 알바 온 거라고 벌써 돈이 입금된 걸 보여줬어요.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주 개망신을 당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가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다 지켜보고 있던 거였죠. 친정엄마가 거실로 들어와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래? 내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전대희 천하의 몹쓸 놈. 넌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이 나쁜 녀석아,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말리려고 달려들었고 전 그런 시어머니를 떼어내려다 거실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완전히 개판인 상황이었죠. 5분 전인 상황이었죠. 그때였어요. 현관을 통해 어떤 노신사가 들어오는 게 보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일주일 일어나 인솔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신사는 엄마 뒤로 와서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누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남편은 그 노신사분을 보더니 기절하게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총장님이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죠.
남편이 몸담고 있는 제약의 총장님이 여기 왜 오셨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총장님은 우리 엄마의 손을 잡고 누님이라고 하며 엄마를 소파에 앉히기까지 하는 거였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싶어 저도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자 총장님은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누님 딸 유정이니? 아, 이제야 얼굴 보게 되는구나. 진작 인사를 하고 지냈어야 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 못 들었니? 그때 엄마한테 얼핏 들었던 얘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총장님은 제가 생각한 그분이 맞았어요. 엄마는 늘 어릴 적 일찍 헤어진 동생을 업어 키웠다고 했었죠. 동생이 어느 정도 크죠. 친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수십 년 후 한국으로 영국 귀국하신 그분은 오자마자 엄마를 찾으셨고 최근에 자주 연락을 하셨다는 얘기였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남편이 정교수가 된 대학의 총장이셨는데 엄마는 일부러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거였죠. 총장이 된 동생을 만난 것도 얼마 안 됐을 뿐더러 남편한테 총장이 본인 동생이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더욱 더 기고만장해질까 봐 그게 싫으셨나 봐요. 그런데 처가와 아내 도움으로 정교수가 된 남편이 절천대하고 시어머니까지 절함부로 대하자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나셨던 모양이었어요. 총장님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거였습니다. 총장님은 점잖으신 분이라 웬만하면 이런 일에 나서지 않지만 학교의 구성원이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참지 못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집까지 오신 거고요. 총장님은 남편을 앞에 두고 엄하게 말씀하셨죠. 아, 기본적인 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고 교수 자리에 계신가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정말 실망이에요. 최성빈 교수 남편과 시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거실에 모여있던 교수 부부들도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나가기만 바쁘더라고요. 저 대신 아내 역할을 하던 여자도 서둘러 나갔고요. 총장님 그리고 친정엄마 앞에서 고개도 못 드는 남편과 시어머니 보면서 오만청이 다 떨어졌어요.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된 채 고개도 못 들고 있었죠. 총장님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저희 엄마와 함께 나가셨어요. 한마디로 남편은 총장님한테 완전히 찍힌 거였죠. 남편이 꿈꾼 일이 드러나 교수들 사이에서도 망신을 톡톡히 당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날 이후 제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매일 같이 사과하고 친정엄마에게도 찾아가 사죄를 했죠. 엄마와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빠에게 이 일을 알릴지 말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의리 없는 인간을 제일 혐오하셔서 남편은 또 한 번 크게 혼이 났습니다. 정교수 임명 선물로 주셨던 자동차도 뺐고 아파트도 제 명의를 돌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리라는 것도 지킬 만한 녀석한테 지키는 거지? 이런 불안당한테는 지키는 게 아니다. 유정이, 너 든든한 백 있어. 남편 아니고 아빠, 엄마 그리고 애들이니 든든한 백이야. 앞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최서방 데리고 살지 말지는 순전히 내 마음대로 결정해. 아빠는 내 결정에 무조건 찬성이다. 남편은 그 얘기 듣고 얼굴이 노래졌어요. 아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더라고요. 장인어른,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돌아섰나 봐요. 저한테 누가 있습니까? 유정이 다시 공주처럼, 아니 여왕님처럼 받들고 살게요. 제가 정신머리가 나갔던 것 같아요. 저, 장인, 장모님, 사위로 평생 살게 해주세요. 네, 잘못했어요. 자기는 전 지금도 열쇠를 치고 남편을 지켜보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일로 정신이 드셨는지 본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자제한다고 하셨죠.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글이 있는 뒤에 저와 친정엄마 총장님이 따로 만난 적이 있어요. 식사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총장님께서 제 남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평판도 귀 깊게 듣고 있고요. 가만히만 있었어도 중간은 갔을 것을.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지른 일로 100배, 1000배는 더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편을 완전히 믿거나 잘해주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괘씸하거든요. 지금은 제 입에 혀처럼 무척 잘하고 있어요. 40대에 저는 전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